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타고 다니는, 그리고 제가 구매했던 이 G80 시승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G80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었었습니다. 뭐 2.5, 3.5와 엔진 대결하는 그런 비교 시승기와 그 다음에 출고기, 그리고 이 3.5와 가격대가 겹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모델인 BMW 5 시리즈와 아우디 A7과의 비교 시승도 한번 저희가 촬영을 했었죠. 사실 이 3.5 시승기는 차가 출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한번 찍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시승차를 받아서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주행을 한 이후에 저희가 시승기를 촬영을 했었는데요. 왜 지금에 와서야 또 시승기를 찍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요. 왜 지금 찍느냐? 차라는 게 한 번 탔을 때, 두 번 탔을 때, 뭐 일주일 탔을 때, 그리고 길게 탔을 때 느껴지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한 6개월 정도 타고 다녔던 G80에 대한 롱텀 시승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촬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롱텀 시승기는 조금 더 자유롭게 제 오너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돈 많아서 차 자랑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차 리뷰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과 비교했을 때 좀 떨어지는 전문성, 그리고 좀 더 뭐 개그 요소가 많은 뭐 이런 뭐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캐릭터를 살리고 나만의 좀 더 좀 독특한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했던 게, 실제 차를 구매해서 좀 오랜 시간 차를 탔을 때 차량 지원을 받게 되면 좀 아무래도 할 말을 있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짧게 타보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구매를 해서 오래 타고 다니다 보면 느껴지는 장단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차를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오래 타고 다녔던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승기 앞서서 뭐 잠깐 중간에 광고를 좀 넣자면, 이건 뭐 돈 받는 광고가 아니라 제가 이 차를 이제 타고서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단에 보면은 링크가 있죠. 그 링크로 들어가게 되면 요 판매하는 그 사이트가 나오니까 G80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G80에 대해서 한번 롱텀 시승기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죠. G80을 선택하려고 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이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차량은 엔진 트림이 3.5의 진짜 풀옵션 선택, 그리고 진짜 독특한 컬러인 핀도스 그린을 선택을 했습니다. 가격대가 8천만원 중반까지 올라갈 정도로 저렴한 차는 사실 아니에요. 이 금액대면은 수입차 웬만한 브랜드들도 다 살 수 있거든요. 물론 이 엔진 트림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얘는 3.5의 6기통이고 2.5 같은 경우에는 4기통이에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경쟁하는 모델 3.5 트림 같은 경우에는 BMW 530i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8천만원 중반대의 G80은 사실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G80은요, 가장 선택해야 될 트림, 가장 선택해야 될 금액대는 딱 6천만원 초반에서 비싸야 7천만원이 넘지 않는, 진짜 비싸야 7천만원 언저리에 G80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엔진 트림도 3.5가 아니라 2.5로 선택해야지만은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차라는 게 옵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은 게 맞죠. 하지만 여러분들 차를 살 때는 가성비야, 그리고 그 금액대에 경쟁하는 모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8천만원 중반이면 정말 다양한 트림을 살 수가 있는데요. BMW, 그리고 요즘에 신형 E클래스가 나오면서 이전 E클래스에 대한 프로모션을 엄청 많이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G80보다도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에 전세계 베스트셀링카 E클래스와 5 시리즈를 살 수 있는 금액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G80 3.5 같은 경우에는 누가 사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뭐 여유가 있다, 나는 좋은 차를 타고 싶은데 주변에 의식이 좀 신경 쓰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여유롭게 금액을 투자해서 3.5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하지만 나는 이제 주위의 시선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가성비와 완성도 높은 차가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금액대면 사실 독일 3사로 넘어가는 게 정답입니다. 이 정도 금액을 주고 8천만 원짜리 중반을 주고 굳이 G80을 산다기보다는 6천만 원대 2.5에 어느 정도 옵션 조금만 들어간 트림을 사는 게 제가 봤을 땐 정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차의 완성도나 좀 기본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브랜드 파워 같은 경우에는 독일 3사를 이 G80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반면에 옵션이나 조금 더 편하게 탈 수 있는 가격 대비 가성비는 사실 이 G80이 더 좋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G80은 2.5에 6천만 원대의 가격대의 G80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외관 디자인은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만요, 이 지금 나온 이 G80의 신형 외관 디자인은 웬만한 독일 3사 디자인보다도 잘 나왔다, 매력적이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좀 아쉬운 게 프리미엄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굉장히 많았어요. 뭐 불이 난다든지 뭐 문짝색 도색이 다른다든지 이런 거는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이 판매된 대수 중에 한정적이라고 해도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는 이 부분 다음에 나올 뭐 신형 G70이라든지 G90, 뭐 GV70 때는 절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확실한 품질 신경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핫한 이슈들 때문에 여러분들 제 G80이 지금 안 팔리고 있다는 거 아시죠? 지금 어쨌든 이 차를 판매를 되기 때문에 뭐 사심을 섞어서 이 차 좋아요 사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속보이기 때문에 진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도로에서 저는 이 핀도스 그린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봤어요? 봤다고? 이 진짜 봤다고? 이거? 많이 봤어? 여의도에서? 야, 로또 사야 되네. 제 이 뒤에 있는 이 차는 어떤 분들이 구매를 해야 되느냐? 나는 여유가 좀 있어, 하지만 남들과 다른 조금 더 독특한 컬러와 튀는 차가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핀도스 그린의 3.5 풀옵션 사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 웬만한 독일 3사 차들보다 옵션도 빵빵하고, 그리고 이 컬러 타고 다니고 이 G80 타잖아요?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쳐다봅니다. 이런 시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특권들도 있어요. 사실 이거보다 더 시선을 끌고 싶으면은 그 황토색 뭐냐? 사라 베이지. 제가 원래 그것도 고민했었거든요. 그거 살까 말까? 아마 그거 샀으면은 그냥 강제 소장이겠죠. 자, 어쨌든 휠 사이즈, 저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통해서 20인치 휠을 사실 선택을 했어요. 19인치 휠도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더라고요. 19인치도 지금 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A타입과 B타입이 있는데요, 둘 다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전 개인적으로 이 20인치 휠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 G80의 디자인이요, 되게 화려한 라인들을 자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휠 디자인 자칫 보면은 야, 너무 좀 평범하지 않아? 너무 좀 단스럽지 않아? 라고 생각을 분명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외관의 디자인이 워낙 화려하기 때문에 휠 디자인까지 화려하게 포인트를 줬다면 조금 약간 너무 과하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20인치 휠을 좀 나름 추천드린다, 그리고 좀 잘 어울린다 라고 이야기라고 싶습니다. 이거 GV80과 똑같이 최상위 트림은 같은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GV80은 22인치고요 얘는 20인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내가 역시도 옵션을 통해서 패키지가 들어갔기, 두 가지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실내도 투톤 컬러의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관은 핀도스 그린의 화려한 컬러, 그리고 실내는 베이지와 이 블랙의 투톤, 그 다음에 요거 이름 뭐였지? 애쉬 브라운인가 라고 해가지고 약간 우드 색깔의 이 조합이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실내 컬러 조합도 굉장히 화려하죠. 제가 이 G80을 출고했을 때 원했던 딱 컨셉이 있습니다. 무조건 튀어야 되고 무조건 이뻐야 된다라는 게 제 컨셉이었어요. 차를 샀을 때 조금 더 독특하고 나만의 차를 살려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냥 무난한 흰색, 검정, 어디서 볼 수 있는 그런 좀 평범한 컬러보다는 사실 이런 튀는 컬러가 개인적으로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 G80 옵션 중에 가장 마음에 안 들고 후회했던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요 정도 얘기하면 파노라마 썬루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의외로 파노라마 썬루프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냥 괜찮다, 무난무난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마음에 안 들고 돈 아까웠다고 생각한 옵션은 2열 모니터예요. 이거 진짜 쓸 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있으나 마나예요. 도대체 난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 연결해가지고 뭐 영화를 틀어줘라 라고 하는데 나오기도 힘들고요. 뭐 용량도 별로 안 되고, 오히려 아이들이 뒤에 탔을 때 그냥 앞에서 노래 듣는데 얘네들이 이게 터치가 되니까 지 멋대로 막 라디오 바꾸고 막 이러더라고요. 장난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뭐 뒷좌석에 상석을 앉는 무슨 뭐 대표님이라든지 회장님이 앉았을 때는 엔터테인먼트 바꾸고 노래 바꾸는 거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겠지만, 뭐 아이들이 탄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2열 모니터 옵션은 꼭 안 넣었으면 하는 진짜 불필요한 옵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 뒤태가 호불호가 분명히 있었죠. 뭐 별로다, 나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차라는 게 두 가지 디자인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예쁘고 매력적이다 라고 하는 차가 있는 반면에 금방 질려버립니다. 이게 슈퍼카로 따지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가 바로 여기에 속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거 뭔가 애매한데, 분명히 이쁜 것 같은데 뭔가 애매해. 하지만 보면 볼수록 질리지 않고 더 만족도가 높아진다 라는 게 있습니다. 슈퍼카 브랜드로 따지면 페라리 812 슈퍼패스트가 바로 이 2번에 해당되는 차죠. 국산차로 넘어오면은요, 1번에 해당되는 차가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기아 자동차의 K5가 대표적인 예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K5를 보면 되게 예쁘다, 매력적이다 라고 하지만 금방 좀 질리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튀기 때문에 좀만 보면은 지겨워 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G80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 처음부터 물론 좀 이쁘긴 했지만 좀 뒤에는 애매하다 느낌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 G80의 장점은 처음에 봤을 때는 뭔가 조금 애매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질리지 않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G80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외관이나 뭐 간단한 옵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주행을 바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바로 가시죠. 자, 이제 G80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80을 거의 한 5개월 정도 주행을 하면서 느껴본 점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 저희가 이 차를 받고 리뷰했을 때도 굉장히 조용하다, 부드럽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간 운전했을 때도 바뀌지 않았던, 오히려 더 편하다, 진짜 부드럽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차를 탈 때 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나요? 저는 그 차에 맞는 색깔, 그 차가 보여줘야 하는 기본적인 성능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G80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고 편하게 타야 되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럭셔리 세단이에요.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빨리 달릴 필요도 없고 무슨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필요도 없이 첫 번째 조용해야 됩니다. 외부와 단절되는 그런 조용함, 이런 보통 차들이 외부에서 아무리 시끄러워도 실내에 들어와서 내가 운전하는 그 운전자가 조용하다라는 걸 느껴야지만 되는 그런 럭셔리한 차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G80은 노면 소음이라든지 풍절 소음에 있어서는 진짜 조용하다라는 걸 평가를 하고 싶어요. 뭐 흡음재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이중접합 유리 같은 조용하게 해주는 그런 소재들을 많이 사용해서 정말 조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운전이 진짜 편하고 부드럽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집, 회사 다음으로 많이 있는 게 바로 이 자동차 운전석이잖아요. 정말 많은 시간과 함께 하는 게 바로 이 자동차 운전석인데, 생각보다 운전이 편하다라는 거는 진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말로는 그냥 편하다라고 단순히 한마디로 끝나지만, 이렇게 편하다라는 거는 되게 복합적인 매력이 있는 거예요. 운전에 대한 핸들링, 그리고 뭐 차에 대한 그러니까 멀미가 난다, 그러니까 좀 롤링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과 이런 버튼들을 터치했을 때에 대한 그런 편안함. 여러분들 제가 이 버튼들 하나하나도 되게 오랜 시간 작동법으로 인해서 사람이 최대한 피로가 느끼지 않을 그런 세팅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시승기 때 몇 번 하잖아요. 이 G80을 타고 다니면요, 정말 편하다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엄청나게 S클래스처럼 부드러우고 럭셔리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 느낌과 다르게 되게 그냥 편안한 차다. 내가 이걸 타면서 운전의 피로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안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단어 선택이 차에 있어서는 진짜 최강의 그 칭찬인 거죠. 그렇다면 단점이
아예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 차를 타고 가장 큰 단점을 꼽으라고 한다면요, 연비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진짜 연비 정말 안 좋습니다. 뭐 공신 연비가 뭐 8인가 10인가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현대나 기아 뭐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뭐 뻥연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디젤 차들과 하이브리드는 그런 연비가 공식보다는 좀 더 잘 나와요. 하지만 이런 좀 무거운 차, 가솔린 엔진의 차들은 독일 3사도 마찬가지지만 가솔린에 대한 그 연비가 정말 안 좋아요. 특히 이 G80을 타고 다니면서 항상 느꼈던 게, 기름을 넣으면은 금방 기름이 다 떨어져요. 보통 평균 잘 나와야 7, 8 나오고 잘 안 나오면 한 4, 5 정도 나오는, 진짜 연비는 진짜 생각보다 개똥이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이 부분은 좀 아쉬워요. 연비가 그래도 요거보다 좀 한 10%? 내지 20% 정도가 좀 더 잘 나왔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연비를 좀 더 생각하시는 분들은 3.5가 아닌 2.5로 선택을 하시고, 2.5도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내년에 G80 전기차 뭐 혹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사실 사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자, 내려가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타고 다니는 G80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차를 짧게 탈 때 그리고 길게 탈 때 느껴지는 장단점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좀 실제 오너로서 느낄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서 나만의 좀 컨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차를 구매했던 거죠. 정리를 하면 차는 되게 좋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차는 좋은데요, 반면에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아까 앞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품질 문제,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뭐 컬러 색이 뭐 안 맞는다든지,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완벽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좀 이 이후에는, 이 G80 이후에는 출시되는 뭐 이번엔 GV70, 그 다음에 G70도 이번에 새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 역시 때는 좀 이런 품질 문제로 이런 시끄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한 차예요. 진짜 매력적인 차이기도 하고, 자동 주차 옵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시동을 걸었을 때 차를 앞으로 당기고 뒤로 넣을 수 있는, 이게 실상생활에서는 생각보다 진짜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승 봤을 때는 야, 이런 기능 있어봐야 뭐야겠어 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실상생활에 들어가면 이 기능을 통해서 뒤로 이렇게 쭉 집어넣으면 웬만한 주차장에는 사실 다 들어갑니다. 오래 타면 탈수록 이 기능이 생각보다 진짜 편하구나 라고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 주차도 마찬가지예요. 운전이 허튼 분이라든지, 아니면 운전은 자신 있지만 그래도 자동 주차 해준다는 게 생각보다 뭐 센서를 못 믿겠어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오히려 차가 아무것도 없는 공간보다 이렇게 빼고 서 있는 공간에 자동 주차 훨씬 더 잘 들어가요. 이런 것처럼 이런 기능들이 있으면 확실히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는 풀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다. 뭐 현대차한테 차를 그냥 받는다든지 뭐 할인을 받는다든지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이제 이 차를 이제 되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손해도 생각보다 많이 봅니다. 지금 뭐 얘만 해도 7천만원 왔다 갔다 시세는 좀 하지만 7천만원 한 후반대라고만 쳐도 최소 500만원 내지 700만원 정도 손해보고 판매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걸 이제 감안하고 사실 컨텐츠를 다 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뭐 떠도는 소문에 뭐 차량 공짜를 받았다, 아니면 엄청나게 할인을 받았다, 뭐 아니면 현대차의 광고를 받았다, 그런 거는 일절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런 거 볼 때마다 해명하기도 우스고 참 말하기도 좀 창피하고, 그러니까 그런 댓글이 진짜 생각이 나요. 아니 그러면 왜 차를 사냐고. 저도 차 안 사고 싶습니다. 차 안 사고 그냥 일변 조회수만 잘 나오면 리뷰만 하고 막 이러면 좋겠지만, 남들과 다른 좀 더 독특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를 좀 구매했고, 이제 이 구매에서 가장 득봤던 게 GV80 때였는데, 얘는 솔직히 많은 효과를 많이 못 봤어요. 조회수도 많이 안 나왔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출고했던 카니발 같은 경우에 저 앞에 있잖아요. 카니발은 이제 오랫동안 타려고, 사실 아이들과 타려고 사는 거고, 이 차를 정리하는 이유는 사실 그런 이유입니다. 컨텐츠로는 다 사용을 했고, 굳이 이제 너무 많은 돈이 나가잖아요. 한 달에 얘만 해도 뭐 한 100만원 정도, 한 30만원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거지, 차가 나쁘기보다는 그런 유지비 때문에 판매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G80 관심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제가 이걸 판매하고는 있긴 하는데 3.5보다는 2.5의 옵션 어느 정도 좀 들어가 있는 흰색 컬러의 G80을
강추합니다. 그게 아마 정답일 거예요. 만약에 중고로 구매하시면 5천만 원 정도대나 5천만 후반대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을 하면 감가도 많이 없을 거고 그 가격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매력들을 다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2.5에 한 5천만 원, 6천만 원대의 G80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사야 되느냐? 외제차를 사기엔 눈치가 보이고, 하지만 나는 모든 가장 좋은 옵션들과 남들과 다른 튀는 차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전화해서 가지고 구매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빠, 감상평 같은 것도 한번 해볼까? 이 차의 점수는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 차의 점수는 제 개인적으로 8.5점입니다. 아, 높죠? 뭐 왜 이렇게 점수가 높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차 자체에 놓고 있는 그런 옵션들과 이 차를 탔을 때 그런 편안함은 진짜 좋다, 정말 이렇게 평가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2.5에 들어가 있지 않는 서스펜션, 그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있잖아, 매직바디 컨트롤처럼 그 앞에 읽어가지고 그 노면에 그 서스 읽어주는 게 있어요. 그게 2.5는 없어요. 근데 이게 짧은 거를 탔을 때는 티가 많이 안 나는데, 또 옵션이에요. 2.5나 3.5도 옵션인데, 그게 오래 타면 탈수록 되게 편안하거든요. 그런 뭐 진짜 편안한 느낌은 높은 점수를 주고, 단점은 품질 문제, 이 뭐 도색이 안 맞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 될 부분들이 있었던 것도 있고, 연비가 진짜 개똥이거든요. 얘 사시면 아마 연비 기름값은 오질나게 들어갈 겁니다.